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반소매 차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9월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의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강풍주의보와 동해 앞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해안가에서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아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해상의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차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아침마다 어떤 옷 입을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7도, 독도는 26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아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지만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 어제까지 나흘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섬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피해 규모가 커서 응급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 폭우가 지나간 울릉군의 한 마을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도로에 흘러넘칩니다. 섬 일조 도로도 흙더미에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엔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과 차량도 진흙에 파묻혀 폭우 피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나길래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저기서 물이 막 밀려가 오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해일 보던 듯 했거든요. 저는 맨발로 나갔어요.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에 내린 비는 400mm. 1938년 기상 관측 이래 3일 누적 강수량으로 최고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가두봉 피암 터널은 붕괴되고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낙석과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으며 주택 침수로 주민 60여 명은 경로당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무원 250여 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아직 폭풍해일주의보와 풍랑특보, 강풍특보가 발효돼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 190척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울릉군이 잠정 집계한 폭우 피해는 30억 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울릉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 복구비 10억 원을 국민안전처 등의 긴급 건의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을 통한 피해 규모를 확인해 최종 복구 계획 수립 후 항구 복구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은 전 공무원 비상근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옥 침수 지역 등에 대해 긴급 복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현대제철을 제외한 국내 주요 철강사의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자발적인 구조 조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2.9% 감소한 16,900여 명이었으며 동국제강 직원도 3.6% 줄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의 경우 사업 확장 등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직원 수는 3.7% 증가한 11,3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올해 채용 규모를 다소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포스텍 대사질환 공동연구센터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당뇨 내분비 연구센터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연구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센터는 앞으로 최대 6년간 정부로부터 25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자체 자금과 현물을 보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포스텍 류성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스웨덴 연구 인력을 포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당뇨병 특화 전문 병원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당뇨 환자들을 포항으로 유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현안 사업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각각 3조 원과 12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가 확보한 국비는 2조 9,90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8년 연속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도학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정부 통합전산센터 건립이 1,0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63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비가 통과돼 교통망은 좀 더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1톤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비도 확보해 대구시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구조 조정 10%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신규 사업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12조 원대가 반영된 경상북도에는 광역교통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영천에서 충북 단양 도담까지 구간의 중앙선과 포항에서 울산까지 동해 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포항과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 철도,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에 800억 원에서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같은 R&D 신규 사업 예산도 통과돼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SOC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미래 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했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비 500억 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우값이 추석 이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등급 한우의 평균 도매 가격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중순까지는 킬로그램당 최대 2만 원대까지 오르다가 추석 이후에는 18,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 이후 곧바로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한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양계, 달계 폐사가 속출한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이 농가의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에 의한 폐사가 가장 많았던 닭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9.6%에 달해 피해 농가 대부분이 보험금을 받게 돼 경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닭에 이어 돼지가 97.7%, 오리 69.3%, 소가 7.8% 순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비와 지자체가 지원해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에서 30% 수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는 지난 2009년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으로 양북면에 에너지 박물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에너지 박물관을 포기하고 사업비 2천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지난 2009년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2천억 원을 지원해 양북면에 에너지 박물관을 건립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경주시는 결국 7년 만에 대체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와 복합스포츠단지,
만파식적 역사숲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가장 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고 지역민들에게 설명하는 순서를 밟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경주시가 계획을 갑자기 바꾸자 에너지 박물관을 기대했던 양북면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구나 새로운 대체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미래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돼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인데 경주시가 이곳에 방패장 보상금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 원자력 연구 단지로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의 희생의 대가로 나온 보상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파식적 역사숲 조성 사업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복합 스포츠 단지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경주시 의회도 방패장 지원금의 용도 변경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의 에너지 박물관 사업이 7년째 표류하면서 아까운 2천억 원의 지원금이 한수원 금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즉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을 초청해 도청 직원과 시군 청년 반부패 업무 담당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했고 조만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도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까지 도내 모든 교직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혼란을 막기 위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으로만 받고 혐의가 짙고 증거 확보가 예상될 때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수능 응시생이 모두 참여하는데 지난 6월 실시된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의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2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수능에서 수학 가 나형 가운데 응시 유형을 결정하는 데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 표준 모델의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건축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에 시범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가 발표했던 3.3제곱미터, 즉 평당 600만 원의 건축은 허언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입니다. 전체 69개 택지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시범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에 수입산 나무 기둥을 세우고 호처마에 전통 기와를 얹었으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일자형 각대문을 세우고 담은 기와를 얹은 돌담에 조경수 67그루를 심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대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대지 150여 평에 26평짜리 이 한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3억 5천이 소요가 되고 순수 건축비는 2억 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택지비를 더하면 방 2개짜리 이 조그마한 한옥 한 채를 갖는데 무려 5억 2천여만 원을 써야 합니다. 시범주택이라 외부 단장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30평짜리 아파트 2채 값이 넘는 만큼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 초 순수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낮췄다며 경북 한옥 모델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건축비는 시범주택에서조차 800여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는 목재입니다. 나무값이고 그다음에 기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산을 썼을 때는
나무가 원체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들고 캐나다 수입산 더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조례에 수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면서 한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싼 건축비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쯔쯔가무시병 발생 환자는 경북이 85명, 포항이 32명으로 특히 포항은 벌써 지난해 전체 환자 22명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쯔쯔가무시병은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며 야외 활동 시 가능하면 긴 옷을 입고 풀숲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부터 경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 나섰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감사는 9월 9일까지로 감사단 15명이 투입돼 지난 2013년부터 8월까지 정원과 인사, 예산 관리를 비롯해 교육과정과 학습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 기간에 경북교육청에 대한 건의나 제보는 교육부 부패 공익신고센터 등을 통해 알리면 됩니다. 불국사와 첨성대, 경주역 등 100년 전 경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 경주의 옛 문화재와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 엽서 전시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100년 전 불국사. 대석축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으로 보아 1918년 수리공사를 하기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평범한 흑백의 사진 엽서처럼 보이지만 일제에 의해 철거된 숙종과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사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져 안정감을 주는 첨성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경주역도 멋진 기와지붕 자태를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활동들을 볼 수 있어서 사진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한 경험이었고 경주 시민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이 영천 역사문화박물관과 함께 마련한 100년 전 사진 엽서 속의 경주 특별 사진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사진 엽서 가운데 옛 문화재와 풍속 사진 등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혼례와 목재 나르기와 같은 100년 전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긴 풍속 사진과 주요 사찰의 옛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해인사라던가 불국사, 통도사, 은혜사 이런 옛 사찰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궁과 월지라든지 그다음에 석빙고라든지 경주의 주요 문화재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정당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당시 만들어진 사진 엽서들. 굴욕적인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당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접한다는 의미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어제 개막돼 이달 4일까지 포항시청 대잠홀과 중앙아트홀에서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한국, 중국, 독일 등 3개국 7개 대학에서 8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무용도 한 편 공연됩니다. 경상북도와 베트남 호찌민시는 내년에 호찌민에서 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호찌민시는 오는 9월 13일 도청에서 행사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현지에 공동사무국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호찌민시는 내년 11월 25일간의 일정으로 옛 바다를 통한 문명 교류전을 주제로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열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어제 태국 라용주에 연산 45만 톤 규모의 융용 아연 도금 강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공장에선 자동차 강판 제품을 생산 가공해 태국 내 도요타와 닛산, 포드 등 자동차사와 부품사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생산에서 가공, 판매 기술 지원까지 최적화된 솔루션 마케팅 체제를 동남아 지역에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22일부터 엿새 동안 경북 프라이드 상품 8개 업체와 향토 뿌리 기업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84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시장 개척단은 또 현지 한인 상공인 연합회와 세계 한인 무역협회, 현지 기업인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시장 정보와 현지 진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참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9.2로 전달보다 10.5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전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늘었는데 폭염으로 냉방기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달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9.2로 전달보다 13.7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4포인트 올랐는데 역시 가전제품 매출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네, 9월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의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강풍주의보와 동해 앞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해안가에서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는 아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해상의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차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아침마다 어떤 옷 입을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7도, 독도는 26도입니다. 동해 먼 바다에는 아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지만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